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2월 28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은 금요일, 거기다가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월간 뉴스 브리퍼 특집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 세 분과 함께 저희가 앞으로 한 달 앞 정치 현안 내다보려고 합니다. 세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가구신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임경빈 작가를 대신해서 오늘 다시 이정주 CBS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세 분 반갑습니다. 아니, 한 달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2월은 특히 짧아서 이게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희가 1월에 여러분이 내셨던 답안지를 다시금 채점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번에는 어떻게 매겨될지 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화면에 나가고 있을 텐데, 김용현 윤석열 결국 갈라선다에 있어서는 세 분의 의견이 엇갈렸고요. 경호차장 김성훈 구속된다는 다 틀려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헌재 구인체제 완성도 다 틀렸고요. 국민의힘 정강훈 함께 간다. 이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몰라서 제가 왕관을 아직 특정인에게 드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깔끔하게 김주일 선배 승리예요. 그냥. 저는 빵점 맞았고. 아니 그때 제가 뭐 한 달 시점인지 몰랐다. 공부 못하는 애들 또 주특기 나왔죠. 사인펜 이상한데요? 이렇게 했는데 깔끔하게 저 인정했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한테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가구신 기자 이의 없으시죠? 전혀 알았잖아요. 저는 뭐 아예 여기서 자유롭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여기 수험생 2명이에요. 왕관이 피부 같아요. 너무 익숙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게 내 피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지난번에는 그 만점, 수능 만점이었고 이번에 하나인가 틀리셨어요. 보니까. 물론 상대평가니까 1등이죠.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그때 그 이정주 기자께서 노상훈을 주목해야 된다. 노상훈 입이 열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안 열렸어요. 아직 안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나요? 아니 근데 제가 지금도 좀 짜치는 변명인데 제가 한 달인지 몰랐다니까요. 질문할 때 오늘부터는 제대로 문제를 읽고 이건 한 달 기점. 예. 3월 28일까지. 예. 그렇죠. 3월은 31일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번에 방송 언제 할지를 모르겠지만 날짜를 정하진 않았어요. 내가 한 달. 듣다 보니까 윤석열 다음으로 구질구질하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정주 선배가 예전에도 이제 국회에서 같이 만나고 보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면 정 선배가 진짜 정보도 많이 알고 이제 맥락이나 이런 거 되게 잘 짚어요. 근데 꼭 결론 예측에서 뭔가 약간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꼬박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진짜 과정이 엄청 충실하거든요. 내가 취재를 해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근데 그림을 딱 맞추는 순간에 약간 제가 사실 이정주 선배의 말 그대로 믿고 기사를 준비했다가 이제 못 쓴 경우가 이제 가끔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정주 선배의 이 어떤 사람이 이제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너무 다른 장점 많이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진짜 이정주 기자 제가 방송하는 거 가끔 보면은 아니 이렇게 훌륭한 정보들을 가지고 왜 기사를 안 쓰고 있지? 이 생각을 사실 이제 많이 기사를 해요. 풀어주고 계시긴 해요. 방송을 이제 거의 매일 하고 계시고 그거를 워딩 기사로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뼈 때리시네. 그 기사를 썼다가 몇 번 제가 징계를 맞았어요. 야 너 임마 된다며. 그러니까 부장님 기다려보십시오. 이건 이렇게 흘러갑니다. 얼른 다음 달 우리 예측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정주 기자님이 또 충실한 취재를 통해서 내용을 풀어주시니까 결과 예측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각자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이정주 피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겸손해지겠습니다. 아니 또 CBS 간판이시잖아요. 아닙니다. CBS 먹여 살리는 3대 기둥 중에 하나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 김어준 총수가 왜 겸손이 힘드냐지 알았어요. 겸손이 왜 힘들어? 나는 겸손하고 싶지 않은데 겸손은 진짜 겸손은 어렵지 않아요. 저한테 겸손은 쉬워요. 네, 오늘 그 김준희 평론가 지금 굉장히 피부같이 자연스럽긴 한데요. 무겁진 않으시죠? 계속 쓰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적당한 때 빼겠습니다. 적당한 때 사라져 있는 걸로. 제가 살짝 걱정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희가 3월은 진짜 많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시간인데 윤석열 대통령 파면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 모두가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다이나믹하게 진행될 3월을 이 세 분과 함께 예측해보는 지혜를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OX 판넬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쭉 OX 한 다음에 그리고 왜 이렇게 들었는지에 대한 과정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준비되셨나요? 자, 말씀하실 때 OX 함께 소리 내주시고요.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8대 0으로 인용된다. 하나, 둘, 셋. 오. 네.
명태균 특검법 재의결하면 통과된다. 하나, 둘, 셋. X. 똑같네요. 명태균, 김건희 통화 음성 더 나온다. 하나, 둘, 셋. 오, 이렇게 다 똑같으시면 안 되는데요. 전 옆에 보면서 하고 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제 낙방을 한번 해볼까. 힘들어요, 힘들어. 소신 있는 분이신데, 원래. 아니, 낙제 당하면 이렇게 돼요. 자, 김건희 조선일보 폐간 시킨다. 하나, 둘, 셋. X. 드디어 다른 거. 네. 시원하게 낙제하자. 네, 그리고 여기에 주관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같이 이따 이야기하도록 할까요? 지금 하면 될까요? 예,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수사하면 가장 위험한 정치인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하면 이름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김건희. 다 다르네요. 김건희. 홍준표. 저는 개보수. 예? 그러니까 개혁 보수 신당 사람들 개보수. 김준석이니까 이준석. 개혁신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개혁 보수 신당. 예, 과거에 그 사람들. 네, 과거에. 자, 그리고 한동훈 책 10만 부 팔린다. 하나, 둘, 셋. X. 예. 여당의 가장 유력 대선 후보는 김문수다. 하나, 둘, 셋. X. 네. 그리고 이재명 공직선거법 20 의원직 상실형 나온다. 하나, 둘, 셋. X. 겹친 듯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요. 재밌네요. 그런데 윤석열 탄핵과 관련돼서는 뭐 세 분 다 단호하게 O를 드시긴 했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아니 근데 요거는 사실 저희가 깊게 얘기할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뭐 나온 것도 명징하고 이미 헌법재판 과정에서 지켜본 시민들의 일반적인 법상식으로 봐도 충분히 판단 가능한 건데 헌법재판관들이 그에 대해서 뭐 갑자기 다른 거가 나오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절차상의 뭐 흠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물고 늘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거의 먹힐 게 없다. 그래서 이거는 깔끔하게 맺어짓고 넘어갈 것 같고 다만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혹시나 중간에 된다면 일정이 바뀌지 않겠느냐. 그것만 거의 마지막 변수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일정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네. 그런데 지금 보수 언론 특히 이제 문화일보 이런 데서는 뭐 4대4 이야기까지 칼럼으로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딱 댓글로 돌았던 그 지라시 그대로 옮겨온 거의 그런 수준의 기사라서요. 무슨 4대4죠. 말도 안 되고 거의 이제 그 이전에 이제 혹시 정영식 재판관이 조금 다르게 판단하지 않겠느냐라는 일말의 이제 보수 세력들의 이제 기대가 있었고 그런 논조에 이제 글들도 몇 개 있었습니다만 이미 재판관이 다 드러났고 지난번에 이번 마은혁 후보자 관련해서도 당연히 8대 0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는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가지고 말 그대로 헌법 질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부분인 거기 때문에 정영식 재판관이라고 해서 갑자기 이 상황에서 뭐 물론 모르겠어요. 예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하고 내릴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 아닐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수 의견, 뭐 개별 의견 요거를 이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누가 이제 몇 대 몇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본인은 이름을 걸고 본인의 이름을 걸고 이게 왜 탄핵이 아닌지 탄핵 기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김계리 변호사처럼 개봉됐습니다. 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헌법재판관이. 나도 개봉됐습니다. 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국가 뭐 전시나 비상 상황, 국가 비상 상황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고 포고령에 일본의 정치인 싹 잡아들일 정치 활동 금지가 이게 위법이 아니라는 거를 본인이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게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본인이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딱 봐도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헌법재판관이 영원히 이게 정치인도 아니고 영원히 이름이 남는 거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주 상식적인 얘기고 그 4대4 얘기는 진짜로 진지하게 믿어요. 보수 쪽에서 보수 일각에서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곽우신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제가 만약에 지금 보수 쪽 사람이라면은 마은혁을 빨리 임명하게 해가지고 변론 재개 이제 끝났으니까 변론 재개를 해가지고 최대한 이 탄핵 심판을 늦추는 전략이 맞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야지 이재명 대표 2심하고 시기가 점점 가까워져 가지고 조금이라도 변수를 하는데 진짜 진지하게 그들은 마은혁이 들어오면은 5대 3인데 이게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5대 3대. 지금은 4대 4인데. 지금은 5대 3이나 4대 4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은혁이 들어오면은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데 제가 보기엔 8대 0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진지하게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이건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사자성어로 이게 하는 말이 있죠. 희망회로라고. 예. 역시 이 왕관의 품격은 사자성어까지 준비해온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계리 변호사 관련해서는 또 우리 이정주 기자님이 취재해 오신 게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김계리 변호사 좀 특이해서 여기저기 조금 알아봤어요. 예. 알아봤는데 제가 뭐 자세히 말 못해. 제 지인이 그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자세히 말한 것 같은데. 너무 잘 들어갔나? 초등학교일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중고등학교는 검정고시 출신이고, 네, 나중에 이제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인데, 제가 좀 특이하게 들었던 건 뭐냐면, 이분이 최근에 이제 14개월 된 아이가 뭐 있는 동안에 내가.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죠, 최후 변론 때. 내가 이거 못 봤다. 그래서 이렇게 뭐 중국에 뭐 지배당한 이런 거 몰랐는데, 이제 윤통이 이렇게 개몽을 해준 거를 뒤늦게 알았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뒤늦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알아는 사실 원래 강성 보수래요. 네, 원래 강성 보수고 이번에 그 변호인을 맡기 전에 그 제 지인을 포함해서 몇몇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이걸 맡아도 되냐고. 근데 그 우리 지인의 제가 취재원에 그 하는 말이 이미 눈빛이 맡기로 결정을 했어. 네, 이미 맡기로 결정을 하고 물어보더래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건 다음에 한번 풀 건데 오늘 풀긴 좀 그렇고 좀 취재 양이 좀 있어요. 예. 네, 이분이 이제 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 지금 봤을 재물. 때는 막 부정선거, 막 계몽 이게 중요하다, 막 사회적 공적 가치에 집중돼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본주의적 인간이에요. 결국은 이게 다 뭐 슈퍼챗이라든지 그렇죠, 기타 등등의 여러 그렇죠. 자기 영리 활동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 그리고 이전에 이제 서울시 교육감 보수 쪽에 후보 나왔던 박선영 전 의원, 예. 그분 대변했잖아요. 이미 그때 스텝 밟을 때부터 정치권에 어느 정도 연동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출마까지 생각이 있다. 출마. 네, 당연하죠. 근데 어디로 출마하나요? 그거야 뭐 저기 TK 자민련 되면 거기서 아무 때나 가면 되죠, 사실은. 네. 공천을 받을 수 있을 지금 국민의힘 것이다. TK 자민련 코스예요. 한 60석 나오면 다행인데 예. 요 코스로 가면 TK 자민련 되면 그러다 한 2번 거치면 당 없어지겠죠. 네. 저는 그 정도 봐요. 그러니까 김계리 출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이 부분을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권력과 이제를 동시에 잡는 이제 보석이다. 네. 그러나 세상은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다. 네. 네. 근데 또 SNS에 떠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2016년 이럴 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조금 다른 결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게 제가 말하는 그 사람이 이제 공적 퍼블릭 강성 보수라고 해서 원래 진짜 찐 보수들은 김문수처럼 사는 거예요. 찐 보수요? 그분도 극좌 아니었어요? 원래 극좌. 그러니까 극과 극은 통한다고 노동운동 빡세게 하다가 이거 볼셰비키 혁명 잘못해서 빡 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그분이 학생운동권에 물어보니까 유명해요. 다 잡혀가서 고문할 때 다 불어. 뭐 동조가 누구다 끝까지 안 본 사람은 김문수래요. 그 유명해요 거기서. 굉장히 강성이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당시 김문수, 노회찬, 심상정. 요게 이제 PD 계열 그 계보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잡혀가서 끝까지 안 본 사람이 김문수. 김문수 이야기는 아껴놔야 됩니다. 저 이따 해야 되거든요. 이따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여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윤석열 탄핵은 걱정할 거 없다라고 하는 공통된 이야기로 저희가 불안한 마음을 좀 자제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의 가장 핵심 이슈는 사실 탄핵이기보다는 명태균 특검법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 모드인 것 같은데 어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결국은 또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이 되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이는데요. 세 분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네요. 그러면 이거는 요원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표 구성을 보고 봤을 때, 그러니까 재의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 항상 얘기하는 200표를 끌어모아야 되는 거고, 지금은 그럼 국민의힘에서 최소 친한계의 상당수가 이탈을 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 친한계라고 묶여 있기는 한데 이 사람들이 뭔가 어떤 강한 어떤 신념이나 의지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뭔가 생존 능력과 어떤 내가 어떤 동아줄을 잡아 살 수 있냐 이걸로 묶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김상우 의원 같은 경우가 특이 케이스인 거고 명확하게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에 복귀하면서 명태균 특검법 받자라고 선하지 않는 이상 친한계가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도 지금 벌써 친윤계가 벌벌 떨면서 친한계 너 다음에 반란표 때릴 거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당장 지금 친한계 기류가 왜냐하면 명태균 특검법이 되게 되면은 지난 총선을 다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지난 총선에 공천받은 사람이 모두 사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입장에선 친한계 친윤계가 아니라 본인 배치단 사람 모두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여기서 뭔가 물론 여기서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뭔가 정치적 승부수를 띄워가지고 해보겠다라면 이야기 달라질 거긴 한데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캐릭터를 보았을 때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현저히 낮고 이분 제가 누누이 말씀 이 안에 항상 이렇게
그 대머리 수리와 이제 살모 사이에 다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분이 이제 대머리 수리일 때도 있고 살모 사일 때도 있어요. 대머리 수리. 아니 네. 독수리 대머리 독이 독수리 아니라 대머리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 반복 때문에 빼신 거죠? 대머리 독이기 때문에 대머리 독수리 틀린 말이라서 이제 독수리냐 대머리 수리냐 이런 건데 이제 독수리가 왜 머리가 벗겨지게 진화를 했냐면은 썩은 시체를 먹기 때문에 이게 자꾸 시체 같은 게 닿으면은 털에 닿으면은 실제로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털이 없는 쪽으로 진화를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독수리는 자체적으로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던져주는 말 그대로 스캐빈저 거죠. 하이에나처럼 누가 버린 거를 먹고 주워 먹는. 자체적으로 살아갈 능력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콩고물과 유산을 먹고 살았을 때 이제 그런 식의 자아가 독수리 자아인 거고 오히려 뭔가 내가 다른 길을 찾아볼까? 좀 물어볼까? 이게 이제 살모사의 자아인 건데 이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뭔가 확고한 하나의 자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약간 책 내고 막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막 폭로하고 뭔가 약간 지금 살모사가 나오는 것 같지만 언제냐 또 그랬는데 지난번에 또 우리 한덕수 총장 둘 섰을 때 다 알지 않았습니까? 이분 언제든지 그런 이 약간 막판에 쫄보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 검을 뽑지 않은 조선 제일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칼날을 계속 박혀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도 뽑을까 말까 하다 결국 안 뽑고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태균 특검법에도 적용된 그대로 제도이다. 적용된다. 야, 저는 한동훈 비판하면서 생물학적 이거 처음 들어요. 심각하네요. 내가 우리가 진화론까지 듣는구나 여기서. 야, 심각한 저 대단한 배우겠습니다. 방법이다 진짜. 아까 뭐 독수리 뭐요? 대머리 독이라고. 대머리 독. 독수리 공부해야겠다. 역전합필한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네. 그 얘기는 조금 네, 그렇죠. 자제해 주시고. 우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심각해요. 두 분이 사제 관계셨거든요. 다른 거보다도 이제 사실 뭐 친한계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비명계, 비명태균계라고 하면 뭐 김문수, 뭐 유승민 등등등 뭐 친한 한동훈 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무엇보다도 한동훈계가 그러니까 숫자가 지금 카운팅이 아마 안 맞을 거예요. 생각보다 규모가 적을 수 있다면 많이 적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가구신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옛날에 한동훈 계로 그냥 대충 크게 묶여 있는데 지금 한동훈 계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로 따지면은 한 대여섯 명? 거의 그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나머지는 사실 그런 게 좀 한동훈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캠프에 몸을 담는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거고 사실 김문수 쪽에 지금 줄을 댄 건지 아닌 건지 좀 애매하게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굳이 리스크를 짊어지려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게다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네. 그리고 뭐 이게 뭐 지금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박완수 경남지사 무슨 뭐 강원도 저기 김진태 강원지사 막 이런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라는 게 다 얽혀 있어가지고 그 대선 후보에 대한 견제로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래서 보수개멸법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근데 다 거짓말쟁이라면서요. 아니 명태균이 거짓말쟁이라고 뻥쟁이라고 하는데 왜 보수 괴멸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거는. 처음에 명태균 특검법 한다고 했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웃었어요. 뭐 하려면 해봐라 약간 식으로. 근데 윤석열이 하지 않느냐.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갑자기 온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이거 보수 괴멸법이다라고 막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역시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 싶긴 합니다. 네, 또 국민의힘 출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걸어만 놨고 열심히 하진 않습니다. 요새 유튜브 하시니까. 힘듭니다, 힘들어. 질문 기자 월화수 7시 반에 하는. 네, 저녁 모실게요. 7시 반. 한번 모실게요. 저희 2만 명밖에 안 되는 다락방 채널이라서 여기 대기업 먹으러 와서 너무 기분 좋네요. 원래 또 그런 이삭죽게 하나하나 모으는 게 또 모으면 또 크게 됩니다. 또. 괜찮습니다. 저희가 뭐.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재결 통과 안 된다는 거에 보는 건 딱 하나예요. 이게 이제 이 전례를 보면 사실 이게 여야가 상충되는 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인데 재의결 거부권 쓰고 재의결 했을 때 192 플러스 알파 늘 8표가 부족한 법안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8표가 최근에 통과한 게 2개밖에 없어요. 그 이제 굳이 말하면 하나죠, 하나. 왜냐면 제적 과반이기 때문에 계엄 해제는 그날 된 거고. 그 탄핵. 윤석열 탄핵 하나 된 거예요. 근데 그 탄핵은 결국은 한동훈계 친한계를 통해서 그 실현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친한계의 판단만 우리가 뭐 이상을 보는 게 아니라 당위를 보는 게 아니라 현실만 보자 이거죠. 한동훈한테 이득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이득이 돼야 돼요. 이득이 돼야 되는데 한동훈한테 명태균 특검법이 지금 통과한 거는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한동훈이 불리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 책에 나와 있어. 책에 나와 있어. 이 책이 그런 제가 책 사왔습니다. 제가 읽어봤어. 이번에 통과시킬까 말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네. 명태균 특검법 반대한다고 쓰여 있어요?
아니 그렇게 아니죠. 아니 또 정치적으로 읽어내야죠. 여기다가 그렇게 쓰겠습니까? 이심전심이지. 슥 있다 보면 임마 이거 뭐 반대하겠네. 이렇게 이제 느낌이 오죠. 제가 이해도 그랬는데 이게 볼륨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한동훈 대표가 뭐 한마디로 요가하면 그거예요. 변명. 뭐 얘 보면 멘트가 대부분 그래요. 뭐 나도 탄핵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뭐 계엄 해제 때도 그날 뭐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뭐 페북에 뭐 올리고 했잖아요. 스레드 올리고 페이스북 올리고 막 했던 것들 제가 봤을 때 다 가짜였어요. 여기 해석 보면 각주가 달려 있어.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야당에 계속 줄탄핵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계엄은 안 된다. 예. 야당의 줄탄핵 그런 걸 가지고 뭐 충분히 반발할 수 있지만 이거를 윤석열의 입장을 10분 발휘해서 들어준 멘트들이에요. 가구신 기자의 평가랑 비슷한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본에서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은 지금 통과되지 않을 거다. 네. 한동훈 대표 책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순서를 좀 옮겨가지고 한동훈 대표 책이 10만 부 팔린다라는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혹평을 하셨는데 정작 팔린다고 한 사람은 이정주 기자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욕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욕하면서 산다고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튜브 욕하면서 보거든요. 막장 드라마 뭐 이렇게 욕하면서 보듯이. 그런 면에서 한 대표 인정합니다. 마케팅의 황제야. 네, 앞으로 이쪽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해독이나 했어요. 돈 아까워서 산 김에 이해독을 해봤는데 이 한동훈 대표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도 그렇고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 제가 오늘 어제 저녁에 사서 지금 후다닥 읽은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면 홍보해주겠다. 네.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지금 아까 곽 기자님이랑 똑같아요. 이 책에서 지금 작두를 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현상은 논리가 심플해요. 딱 두 개만 보면 돼. 야, 그래서 계엄이 합법이야, 불법이야? 물어보면 되죠. 불법이잖아요. 그냥 헌법 77조에 바로 반하잖아. 예, 제적가반 국회의원 못하게, 의견 못하게 군합발 갖고 국회의사당 들어간 거잖아요. 심플해. 그러면 계엄이 불법이면 이 상위 개념이 불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이죠. 이건 공무원 파면 조항인데 내라는 별도로 당신들 말대로 국민의 말대로 그렇다 치자고요. 그렇다 치자. 내란 오케이 지금 판단하지 말자. 치더라도 불법 계엄과 탄핵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네, 이 이론의 여지가 명징한 건데 한동훈 대표도 거기에 있어서는 입장이 말씀하신 대로 같지 그거 제가 말한 뭐냐면 혓바닥이 길어. 근데 여기서 계엄 그냥 불법이라고 하면 되는데 주저리 설명을 합니다. 주저리 뭐 어쩌고. 예, 그럼에도 많이 팔린다라는 쪽에는 이정주 기자님은 욕하면서 저도 샀으니까. 하지만 두 분은 10만 부도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잠깐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10만 부도 안 될 것이다라고 그럴까 이게 10만 부를 너무 이게 좀 쉽게 보셔. 그건 그렇죠. 출판 시장에서 요즘은요. 1000부도 출판 시장에서 맞습니다. 1쇄가 이제 찍는 종류마다 다르거든요. 이제 사회학 서적이냐 이를테면은 뭐 이제 소설이냐 뭐 이런 건데 보통 1쇄를요 1000부 찍어요. 1쇄를. 왜냐하면 3000부 옛날엔 뭐 이렇게 찍었다가 이제는 3000부가 안 팔리는 거예요 1쇄가. 그래서 이제 1000부 여기 또 이제 시사인이 또 이제 출판업도 같이 하니까 잘 아실 텐데 그래서 10만 부면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10만 부까지 팔리기는 어렵겠다. 지금 이제 초반에 5만 부 팔렸나요? 지금 이 오픈런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약 구매 이제 판매 이게 지금 경쟁 심리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 되기는 힘들 거고 이미 그러니까 약발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초반에 이걸로 이제 좀 재미를 봤는데 이제는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뭐 출판 기념회가 아니라 북콘서트 한다고 3월 초부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거를 근데 거기까지 이제 팔리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육성 얘기를 할 거네요. 그러면 말에 집중이 되면은 이 책은 더 이상 주목받기는 좀 힘들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람들 이정주 기자 같이 보기 읽기 싫어도 직업상 읽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샀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김준일 교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수님께서 교수님이에요? 사제 관계셨습니다. 대학원에서.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런 책 정치인들이 쓰는 책이 보통 이제 불쏘시개 약간 나무야 미안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 책의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낸 걸 핑계로 딸려온 여러 가지 뭐 행사라든가 자기 홍보에 이어지는 것들 때문에 이제 보통 책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치인 책 자체가 원래 팔리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한동훈 전 대표의 팬덤 파워가 과연 지금 10만 부를 끌고 갈 정도가 되느냐가 좀 중요한 건데 한 전 대표가 한참 잘 나갔을 때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이걸 회복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팬덤 파워만으로 지금 10만 부를 찍기 쉽지 않다. 사실 5만 부가 더 선전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콘텐츠는 에버그린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쭉 오랫동안 읽히고 계속 사람들이 사서 보고 회자되는 게 아니라 딱 요 순간에 휘발성이 한번 타오르고 끝나는 책인 거기 때문에 사실 딱 한 2말 3초 정도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책을 내므로써 정치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구나. 왜 윤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려고 하는 건지 뭔가 나름의 뭐 변명이란 별명, 설명이란 설명을 해놨구나. 여기에 딱 이 방점이 찍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굳이 정치적인 반대자들이라든가 비판자들까지 그래도 한번 사서 읽어보고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해볼까? 비판해볼까? 이렇게까지 할 책이 아니라는 거죠. 명확하게 딱 한동훈 전 대표를 좋아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분이 책을 사실 텐데 뭐 그게 나쁘다는 건 결코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10만 부를 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그냥 딱 북콘서트하고 하면서 이렇게 저분이 아까 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사화되고 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거 기사에 나와서 인용된 글들을 보거나 누가 사진 찍어가지고 올린 걸 보지 책을 사보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럼 오늘 죄송한데 이거 네. 10만 부가 3월 말까지예요? 맞아요. 이것도 같은 문제죠. 또 이렇게 민첩하게.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또 이것도 잠깐만 있어. 유치한 시험 문제를 저희가 아니 공지 여기까지는 드렸는데. 10만 못 팔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당장 보니까 저는 한 달 만에 다른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안을 이거는 불가능하죠. 예. 근데 제가 하나만 1분만 딱 여기 보면 어차피 10만 부 안 팔릴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전에는 한동훈 전문가셨거든요.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단계 게이트야. 아직도 답이 없어. 아직도 답이 없고. 그 163페이지. 163페이지 보면 이게 이제 12월 6일 이후입니다. 이 정도면 악성 개인팬. 악성요? 저 좋아합니다. 저 한동 좋아해요? 네네. 한동훈 대표가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예. 이게 이제 12월 6일에 미국 측과 대화를 한 게 나와요. 비상계엄 직후에 그렇죠. 미국 쪽과 대화한 제가 것. 이게 뭘 발견했냐면 이게 어떤 언론에서도 이걸 언급 안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한덕훈이라고 한동훈 한덕수 이제 짜웅해가지고 법에도 없는 거 우리가 국정 운영하겠다 막 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미국하고 대화를 하는데 군 통수권 같은 이제 권한 대행을 한덕수가 해야 되냐? 그럼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윤석열이 살아있어요, 대통령으로.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짜웅해서 국무총리랑 여당 대표가 국정 운영을 해보겠다. 그 사이에 조기 퇴진하라. 이 소리 아닙니까? 야매로. 네, 그때 미국과? 미국과 대화를 하면서 미국이 물어봐요. 그러면 여차하고 갑자기 북한 도발했을 때 군대 직진해. 이렇게 군 통수권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말을 해요, 자기가. 대통령이 약속을 지킨다는 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냐는 뜻이었다. 맞는 말이다. 맞는 말. 자기도 알고 있어, 자기도.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얼마나 상황이었는지. 위험한 지금 발상입니까?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북한 도발해가지고 한덕훈 그림으로 갔잖아요. 진짜 나라 망합니다. 본인도 알면서도 본인 욕심 때문에 그 단상에 서서 한덕훈 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지금. 이 문장은 행가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빨리 질문하는 기자들의 한동훈 대표가 좀 나와서 나오세요. 우리 이정주 기자와 직접 이렇게 나오세요. 이야기하는 장면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나오세요. 생각이 나오면 듭니다. 이 책에 좋은 것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가장 핫한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공개됐습니다. 저희 시사인을 통해서인데 명태균 김건희 통화 음성 더 나온다에 있어서는 세 분 다 동그라미를 드시긴 했네요. 더 나온다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좀 이게 주로 통화보다는 메신저로 많이, 그러니까 저도 요즘 전화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로 업무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검찰에서 계속 하나씩 지금 흘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김건희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조금 센 게 아마 지금 뭐 시사인에서도 지금 뭐 기사도 지금 쓰고도 특집 기사 쓰고 있지만은 이제 또 이게 눈으로 보는 거하고 글로 보는 거하고 음성으로 보는 게 또 확연히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한 번 더 센 거를 하나 흘리고 그런 다음에 김건희 소환되고 요 그림을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음성이 아니고 중간 텔레그램이라든지 카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추가 더 입수해가지고 다음 주에 발행되는 시사인에도 담겨 있고요. 온라인 기사로도 나갔는데 내용이 더 있긴 합니다. 바로 맞추셨네요. 아니 뭐 예. 난 내부자잖아. 아니 근데 이제 김건희
수사가 워낙 이제 만기 칠람을 하시는 분이고 워낙 이렇게 다방면으로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오지랖을 많이 부리신 분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 관련해가지고 더 나올 거라는 사실은 뭐 지금 당장에 그게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죠. 분명히 더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그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올 것이냐 이제 그거에 관점이 몰려 있었던 거였는데 최근에 이제 이 검찰 수사가 좀 약간 물살을 타는 듯 보이면서 이제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명태균 씨 본인이 이제 마음을 좀 다르게 먹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필요가 없겠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날 지켜주지 않는구나라는 게 했으니까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이제 뭐 남상권 변호사의 인터뷰든 본인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부분이나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이제 지금 정권에 이제 거의 막타를 치는 정권이 이제 거의 이제 망조의 길이 되었으니까 이제 임진왜란으로 치면 이제 노량 같은 거죠. 이제 너희도 곱게 보낼 수 없다. 갈 때 가더라도 다 주고 내놓고 가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또 전반적으로 좀 나올 것들은 분명히 있다. 다만 이제 그 파괴력이라고 보았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보았을 때도 더 이상 김건희 그러면 그렇지. 약간 이게 뭔가 이게 잘못된 거죠. 워낙 너무 악행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어지간하게 터지지 않고서는 데미지가 없는 거가 하나가 있고 여기서도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미 많이 나오지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분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근데 여기서 끝났을 리는 없거든요. 분명히 뭔가 더 나서 갖고 작업을 했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그 나오는 시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텔레그램 그리고 주진우 편집위원이 공개한 이런 것들이 대체로 보면 그 공천이 2022년 6월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 대선 그 즈음 그 홍준표랑 했던 2021년 말부터 그 윤석열 취임하기까지 대선까지 그 즈음하고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 그때 이제 김영선이 보궐선거 창원 의창이 받으면서 뭐 그 하냐 안 하냐 뭐 김진태한테 전화하고 그다음에 그 즈음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제가 추가로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한데 저는 100% 이 통화가 있을 거라 보거든요. 제가 보는 거는 그냥 김상민이라고 기억하시나요? 국정원장 특보? 이번에 창원에 꽂으려다가 사고 난 사람. 이 사람이 이 김상민 부장검사 얘기는 2024년 말의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명태균 씨가 추가 폭로한 내용이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2023년.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그때 그 홍매화 사건 있고 명태균이 이제 물 밖으로 딱 들어오는 사건 있죠. 그때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취재를 했는데 조합을 해보면 시작점이 어디냐면 이 김상민 검사를 창원에 꽂으려고 한 거예요. 조국 수사했던 그 검사라고 이야기했던. 76년생입니다. 젊어요. 젊은데 젊음의 기준이 각자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죠. 좀 더 73이면 젊은 건가요? 그거보다 국민의 평균 나이 65 봤을 때 초선.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제가 그때 취재하면서도 인재는 바뀌었는데 제가 취재하는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분이 나발 부고 다녀가지고 나 공천 받았다. 김상민 검사가 나 윤석열이 나 전략 공천 해주기로 했어. 이게 김영선 의원 귀에 들어갔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불안을 서로 이제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상민이 떠들고 다니는데 사실 김상민을 공천하려는 사람은 김건희였어요. 저도 처음에 윤인지 알았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오빠 뭐해? 이런 식으로 요새 나오는 그 전체 나중에 과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김상민을 꽂으려고 하다 보니까 김상민이 현직 검사로 그때 선언했잖아요. 뭐 책 냈다고 이러면서. 출판기자회를 지역에서 했어요. 문자도 돌리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받았죠. 김영선이 그때 듣고 명태균이 왜 반발했냐면 명태균에게는 김영선의 통장의 절반이 내 거거든. 900만 원 들어오면 450 내 생활비 해야 돼. 나 가족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김상민이 밥그릇 차려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명태균이 강력 반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김영선한테 이게 나중에 막 하다가 김종량이 제3자가 공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국회에서 여러 당직자를 만나는데 하는 말이 공관위 때 김영선이 그 국회 본청 2층 갈고 다니면서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김상민 공천하면 가만히 있는다. 원래 사람이 그 은혜는 안 갚아도 원수는 갚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김영선이 그러고 다녔어. 그러고 다녔는데 그거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귀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야 얘네 뭐하니 싹 쓸어버려. 그래서 둘 다 낙마하고 제3의 인물인 김종량이 공천이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취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 김상민 검사에 대한 녹취가 없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100% 있어요. 그 명태균 씨가 복기록이라고 주장하면서 내용을 흘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음성 통화로 있을 것이다. 아니 근데 그 복기록을 생각해봐요. 그걸 복귀한다는 게 지금 뭐 머릿속에 그 음성을 넣어놨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머리에 테이프를 넣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음성이 있는 거야. 그냥 복기록이라고 말한 거지. 세상에 복기록이 있습니까? 녹취록이면 녹취록이지. 그런 것 치고는 뭐 너무 약간 좀 이렇게 이상하죠. 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게 마치 클로바로 푼 것처럼. 복귀는 주로 이제 바둑에서 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녹취는 100% 있다. 네, 타이밍만 있는데 요 녹취가 언제 나올지 너무 궁금해요. 저도. 네. 근데 나온다. 예. 그 명태균 수사하면 가장 위험한 정치인으로 그래서 개혁 보수를 꼽는 게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시기가 아까 7불사 회동, 그 소위 말하는 홍매화 네. 또 명태균이 이제 이준석을 활용하려고 했던 시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링크가 된 거는 그 명태균 씨 제가 취재한 바로는 명태균이 처음 링크가 된 건 2012년이에요. 12년. 예, 오래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PK 지방. 예. 정확히 말하면 홍준표 경남지사 그때 공천 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건 제가 복잡하니까 저희 질문한 기자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했는데 링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명태균 쪽 사람들 자 보세요. 지금 나온 사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서대로 김종인, 김영선, 이준석, 오세훈, 원희룡. 그죠?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링크가. 그리고 뭐 홍준표, 윤환호. 자, 이 사람도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원래 옛날에 자유한국당 개념에서는 비주류야, 비주류. 이게 바른정당 깔아들이거든요. 네, 개혁보수당. 네. 네. 이게 다 바른정당 탈당한 사람들이에요. 예. 유승민 빼고 다 연동이 돼 있어. 보면 원래 친박 핵심인 최경환 왜 없습니까? 없잖아요. 홍문정 왜 안 나와요? 명태균은 몰랐을 것 같아요? 아는데도 안 나오잖아. 왜? 친박들은 거래를 하지 않았어요. 예. 필요가 없으니까. 친박은 본진이 TK거든. 예. 그래서 필요가 없어, 이 사람도. 거래를 왜 해? 내 집인데. 네. 근데 PK는 여차하면 넘어갑니다. 원래 민주당하고 네캔넥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저는 바른정당 계열에 퍼져 있는 이 암세포. 예. 지금 암세포. 예, 이 명태균이랑 암세포가 별 수 없어. 이제 수술 다 사기암이기 때문에. 이정주 기자님의 개인적 표현입니다. 명태균 씨가 오해할까봐. 암세포가 너무 부적절한가요? 오늘만 살고 죽을 거야? 오늘 진짜 정주야. 오늘만 살고 죽을 거야. 오늘 굉장히 세네요. 예. 아니 이렇게 해야 조회수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시사인을 위해서 살신성일 하고 있습니다. 네. TK의 본진에 있었지만 지금은 TK로 간 홍준표 시장을 곽우신 기자는 가장 위험한 정치인으로 꼽긴 했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명태균 씨의 또 활동들이라는 게 원래 이제 홍준표 시장하고 많이 엮여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고 예전부터.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사진이 나온다면 아예 구체적인 대응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대응하지 일일이 안 할 거고 그냥 법적으로만 할 거야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명태균 씨 이제 와이프분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도 그렇고 뭐 저희가 이제 받아갖고 보도한 내용도 그렇고 아니 한 번 만난 적도 없다더니 같이 있는 사진들이 막 올라오고 하던데 과거에 그런 사진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사인이 보도하는 내용도 그렇지만 보게 되면은 대체적인 그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면은 홍을 견제하는 내용들이에요. 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야 되고 이거 쭉 끌고 가는 상황인데 명태균 씨랑 긴밀히 작업을 하면서 명 씨가 막 이거 데일리한 공정한 거는 뭐 저기는 홍준표 만들어주려고 작업 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평가를 하고 막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홍을 밀어내면서 끼띄우기 위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집중이 많이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명태균 씨는 이미 본인이 서운한 것처럼 오세훈, 홍준표 두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서원을 한 거잖아요. 예. 특히나 홍준표 시장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경선이 더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이제 뭐가 더 튀어나올지도 모른다. 진짜로 국민의힘 경선판이 명태균 씨를 다 쓸어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말 그대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지금 맞물려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진짜 내가 대권에 뭔가 있어 내가 크게 잃을 거가 누군지를 보게 되면 막 치였다고 했을 때 가진 게 많아야 치였을 때 잃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준석 의원이 정말로 만약에 대단한 게 나와가지고 아주 깊이 있는 관계가 있었다고 치자고요. 가정을 해보자고. 그런다고 해도 이준석이 당장 대통령 할 거 아니잖아. 지금 7, 8% 나오는 후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보가 한다고 해봤자 그런 거지만 홍준표 시장은 사활을 걸고 있어요. 이번 대선에 마지막이다 본인 인생에. 본인이 대구로 간 것부터가 이미 예전부터 자기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거 내가 지난번 경선 때 윤석열한테 진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다 해놓은 거거든. 여기 온 인생을 다 갈아 넣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잃는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의 정치 인생은 사실 여기서 마무리 지어지는 거거든. 거의 제가 예전에 원희룡은 망했다 쓴 것처럼 여기서 경선에서 망하면 홍준표 시장도 망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 재기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잃을 건 누구냐? 그럼 홍준표 시장인 거죠,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가장 위험하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를 꼽은 건 굉장히 다른 시각입니다. 정치인인가요? 아니요. 일단 두 분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김건희가 정치인이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국정원장하고 문자하는데 그 정치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거를? 그러니까 V0라고 집권 내내 V0라고 하고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김건희의 비화폰에다
번호로 알고 이 번호 오면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정치인이죠. 네, 정치인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 두 분의 말에 다 일리가 있는데 제가 왜 김건희를 꼽았냐면은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잖아요. 예. 윤석열 이제 탄핵 곧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누구한테 관심을 가질 것인가? 윤석열은요 이제 끝났어요. 예. 윤석열은 저기 영화 거기에서 나오잖아 남산의 부장들의 그 저기 미국 대사관이 박 is finished. 예. 박 is finished 딱 그랬잖아요. 윤 is finished예요. 끝났습니다. 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면은 검찰이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저는 특검까지 가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 검찰이 수사를 하면은 검찰은 누구를 그 다음 단두대에 세울까요? 아, 김건희 여사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요.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은요. 홍준표나 뭐 오세훈이든 누가 됐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게 뭐가 됐든. 예. 혹여나 어차피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혹여나 이쪽이 되면은 어려운데 이 정권은 끝났어요. 윤석열 이미 이제 관 속에 들어가서 관뚜껑에 못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가장 만만하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지금 얘기 제일 많이 나오고 예. 포토라인에 세웠을 때 가장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사람은 김건희예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부터 부를 겁니다. 다른 뭐 오세훈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김건희부터 부를 거예요. 예. 네. 그럼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또 공개된 게 있는데 조선일보 폐간시키는데 목숨을 걸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김 여사의 파워가 아직 남아있는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관련해서는 예, 곽우신 기자와 김준일 평론가는 X를 들었는데 또 이정주 기자는 다른 선택을 하셨거든요. 먼저 김준일 평론가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저는 그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약간 긴장되더라고요. 진짜 정말로 이 정권이 오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이 한 달이라서. 예, 시간이 한 달이어서 폐가를 못 시키는 것도 있고 제가 얘기했잖아. 이 정권이 살아 있으면은 진짜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조선일보한테. 조선일보 어차피 안 보잖아요. 다만 조선이 지금 유구하게 일제시대부터 친일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전두환 찬양도 하고 살아나왔던 그 짬밥이 있거든요. 저만 오늘만 사는 거 아니죠? 조선이 다 고소하나? 잠깐만. 그런데 잘 보십시오. 1992년에 그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그때 스포츠조선 신동호 사장이 했던 얘기인데 방일영 회장한테 고위원이었는데 그동안 낮에 대통령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밤에 대통령은 회장님 한 분이었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지금은 이제 밤에 딜러? 이제 딜을 치는 대통령은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은 조선일보는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 쉽게 패간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조직이지 거기는 조선일보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예. 그럼 김건희 여사와 조선일보의 대결 구도여서 조선일보가 이길 것이다. 조선일보가 이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 네. 같은 선택이신 한 달 아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원래 못 한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금 조선일보 폐간시킬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죠 지금. 일단 그런 거가 하나가 있고 오히려 조선일보가 이제 그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얘기를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그냥 뭐 이재명 대표나 뭐 누가 했다고 쳐보면은 그날 바로 조선일보 일면 아니겠어 탑으로 해가지고 아주 일주일 내내 조질 것 같은데. 그러게요. 생각보다 조선일보가 많이 빡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조용한 이유가 뭘까 좀 의아하긴 한데. 관련 보도를 아예 안 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조선일보가 그만큼 역시나 이제 어디를 해야 자기가 이제 살아남는지 정말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신문이다. 그래서 생존 본능이 그런 거 보면 약간 한동훈 전 대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조선일보가 보세요. 이때도 지금 저희 그 시사인이 공개된 것도 보게 되면은 왜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를 죽일 듯이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을까? 혹시 이준석 띄우는 거 아닌가? 이런 맥락이 섞여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같이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정권현이라고 하는 분과의 나는 텔레그램 공개 때문에 그렇죠. 그 텔레그램 공개된 걸 보면 이제 그런 맥락들이 쌓였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뭔가 강한 어떤 반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조선이 혹시 이준석 띄우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무슨 양상훈 주필 같은 경우에도 무슨 양주필을 거의 뭐 못 잡아먹어 안달로 엄청 폄훼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데 아니 양상훈 주필을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뭐 진보적이거나 민주당 쪽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같은 보수 진영에서도 이 사람 막 단순히 자신들한테 좀 불편한 걸 썼다고. 거긴 이준석 의원이 뭐 당대표 되고 할 때 뭐 조금 이렇게 한 거에 대해 보여주는 어떤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이유만으로 막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집단이 쪼잔한 집단인가. 그러니까 그전부터 조선일보 사설이라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왜 안 볼까라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만 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조선이 조금 반성을 하면서 우리 레거시가 왜 패배했는가 유튜브에 이걸 좀 반성을 하면서 이
김건희 여사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앞으로 우리들이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이 보도를 어떻게 볼지.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다가 정말 이렇게 반언론적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우리 비판적인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반대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다면, 아니면 반대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오마이뉴스 폐간하라고 그런 말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시사인 저 당장 문 닫게 해라 하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단전단수 실제로 하려고 했던 분위기긴 그렇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맨날 자유를 부르짖고 이렇게 중도를 이야기하는 조선일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보도하는지를 우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한다. 거기서 조선일보가 앞으로 그나마 이 보수에 대한 뭔가 진정성이 있는 어떤 언론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항상 그때그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는 그런 어떤 말 그대로 이제 땔감들로만 쓰이는 패시트 그대로 그냥 이제 수출하는 그런 기업에 불과한 건지가 아마 증명이 될 겁니다. 한 달 안에 김 여사가 가능하다. 이건 사실 제가 저는 원래 낙제생이 할 말은 아닌데, 제가 오답을 알고 한 거예요. 오답을 알고. 재미를 위해 희생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건 제가 실력대로 했고, 요거는 뭐 채점 때 그렇게 합시다. 한데, 저는 왜냐면, 이게 이제 이 멘트를 듣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가 남긴 어록을 한번 종합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보의 오야붕이었다. 여기 제가 꽂히더라고요. 과거에 이명수 기자와의 대화였나요? 진정한 진보의 오야붕. 조선일보 폐간이죠. 진보 오야붕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정말로 이게 이 멘트가 뭐 김건희 여사의 스타일이 그대로 전 나왔다고 봐요. 이건 거침없거든요. 거침없고, 다만 이 김준일 평론가 딴 데서 이제 해석을 잘 하셨더라고요. 저는 지금 조선일보가 사실은 USB를 받아가지고 전달을 하려는데 전달은 안 하고 이거를 중간에 배달사고 비슷하게 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주장은.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주진우 기자한테 굳이 줘서 이게 터트린 거는 양쪽에 어차피 복사본이 스프레드가 있잖아요. 시한폭탄을 여러 개 지금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을 처음부터 믿고 줬을 거라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사고 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감안하고 트랩을 설치한 거야. 명태균 씨는 여의도에서 유명한 통계학자예요. 통계학자. 저는 통계학자로 봐요. 명리학자 아니고 그러니까, 통계학자예요? 명리학이라면 사기꾼이지. 명리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명리학은 숫자 들고 다니면 안 돼. 관상 딱 보고 대통령이 상이네 이렇게 건진법사. 법사님 저는 인정합니다. 여기 뭐 좀 위험한 건 아니죠. 아무튼 법사님은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캠프에서 그러더라고요. 영험하다. 통계학자. 이거는 막 이게 약간 이거 보고 근거 없이도 딱 미래를 예측하는 게 이게 인사이트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여론 조작의 달인이야. 제가 봤을 때 여의도 연구원 소장 한 5번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유능한 정무적인 감각을 갖춘 통계학자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설득력 있게 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보면 여기 시사인의 단독 광고 보면 다 자료를 보내잖아. 뭐 오늘의 날씨와 이런 걸 보내는 게 아니라 기온과 뭐 사주팔자가 아니라 자 보십시오. 자 PNR입니다. 이게 통계학자가 하는 짓이요. 유능해. 인정합니다. 근데 자기를 통계학자로 하면 이게 언젠가는 통계학자는 운명이 다 하거든요. 통계학은 과학이라서 결국 따라잡혀요. 이거를 스스로가 코스프레 한 거야. 내가 명리학자인 척. 약간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산임수 아니에요? 반대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봐도 통계학자예요. 그래서 끝났어. 통계학은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 폐간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수치는 있더라고요. 제가 요새 이제 그 태극기 집회랑 극우 집회 많이 가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조선일보가 뗐다 붙였다 하는데 계엄 터지고 한 2주 동안은 윤석열을 그렇게 비판합니다. 계엄 막 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잖아요. 한 3주차 되면 여론이 좀 바뀌었죠. 묘한 기름 막 공수처 공격하고 뭐 체포영장이 이게 합법이니 불법이니 하면서 막 요새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시위를 가보니까 거기 제 지인들도인데 조선일보가 이분들 말에 의하면 그 2주 사이에 계엄 이후에 12월 3일부터 12월 18일 사이에 15만 분 빠졌대요. 그 절독운동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지만 뭐 15만 분지는 그 사람들 정확하지 모를지 몰라도 절독을 통해서 부스가 우하향으로 내려간 건 확실해요. 만났던 사람 다 그 얘기하더라고. 나 조선일보 안 본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실제로 조선일보 절독 운동한다고 하고 하면서 막 스카이데일리 보자고 막 QR코드 찍어갖고 막 이거 나눠주고 막 이거 구독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조중동 보지 마라. 조선일보 절독하라. 이런 얘기 막 계속 했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실제로 뭐 효과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조선일보가 그것 때문에 화들짝 놀랐는지 모르겠지만 우하향 곡선을 타고 있고, 원래 신문 있잖아요. 이게 끊잖아요. 다시 신청하는 거 겁나 빡셉니다. 누가 자기 돈 들여서 신문 보지도 않는 걸 전화를 겁니까? 앞에 있는 거 짚기도 힘든데. 그래서 절독을 하는 거는
우리가 헬스장도 끊기는 쉬워도 가기가 힘들어요. 누가 이 추운 겨울에 집에서 10분 거리 갑니까? 잘 안 가. 다음 거 넘어가야 되죠. 예, 끊어져. 우리 김준일 평론가 진행까지 도와주고 그래서 계십니다. 저는 폐가 된다 쪽으로. 네, 다만 하나 이제 관련해가지고 조선일보의 반론은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USB를 본지 기자가 어떤 형태로든 명씨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은 없고 뿐만 아니라 이 명태균 씨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식의 이 해명과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아니, 그 해명이 잘못됐다니까요. 전달했다고 주장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진우 의원도 전달하려다가 전달 안 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 이 동문서답은 어디서 나오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누가 전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보의 오야붕은 제가 아까 이명수 기자라고 했는데요. 최재형 목사와의 카톡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약간 예. 오해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얼른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는 김문수다에 있어서는 김준일 평론가가 소수 의견이십니다. X. 네. 먼저 하실까요? 아니, 김문수 후보가 강력하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유력 대선 후보가 이게 시점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 왜냐하면은 이게 그 경선이 안 끝나요. 예. 예, 3월 말까지. 이게 4월 초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모르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좀 더 힘이 있을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뒤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캠프에 현직 의원들이 가 있는 데가 오세훈 시장 쪽이에요. 아. 예. 오. 조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걔가 원래 좀 있었고 그리고 김문수 의원은 이게 줄을 선 건지 아닌 건지 좀 애매한 분들이 많고 뭐 저기지 홍준표 시장은 약간 예. 독고다이 스타일.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최종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좀 더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네. 다른 의견을 가지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이상적인 그림은 적당한 시기에 이제 윤 대통령하고 디커플링을 해가지고 이제 윤 대통령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제 보수의 판을 짜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리를 두면서 경선도 치르고 대선도 뭐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번 대선 이기긴 어렵지만 최대한 데미지를 덜 하면서 다음을 도모할까. 이게 사실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스텝인 거잖아요. 근데 그 스탠스로 가기에는 너무 깊이 발을 들여버렸다. 진창에다가. 그래서 이제 발을 빼고 싶어도 빼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죠. 이미 지금 당원의 구성들도 그렇고 이미 너무 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 주주로서 작동할 수 있게끔 지금 구조화가 짜여져 버렸어요. 당원들도 대부분 강성으로 지금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어떤 대선 후보가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거를 겸허히 수용을 하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고 저희가 이거 죄송하지 극복하기 위해서 일쇄신하겠습니다. 하면 누가 어느 당원이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봐주겠냐는 거죠.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대선 경선 가게 되면 결국 키를 지게 되는 건 민심보다는 일반 여론조사보다는 당원들의 이 표로 결정되는 게 크기 때문에 결국 이번 대선 경선은 누가 더 윤석열 대통령의 충신이냐,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인가, 누가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인가 이런 걸로 경선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럼 그런 식으로 이제 아무 말하는 사람들이 누가 가서 아무 말을 잘할까를 경쟁을 하게 되면은 이 자타공인 이 분야의 최고봉은 김문수 장관이다. 김문수 장관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문수 장관이 약간 뭐 빠졌다 올라갔다 뭐 등락은 있습니다만. 이걸 견제해서 하나로 모여가지고 할 만한 세력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미 기분이 턱걸이를 할 때부터 나온 거예요. 이분도 의지가 강하고 난 나갈 거야.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면 상당한 파괴력이 있고 실제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홍준표 시장하고 같은 파이를 먹고 있기 때문에 홍 시장이 좀 약간 힘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오세훈 시장도 오락가락하고 있고 그게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게 워낙 지금 당심에서 좀 뭐가 인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조에서는 반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정리할게요. 예. 제가 김문수를 취재를 하면서 저도 김문수에 대한 반신반의가 있었는데 김문수가 되겠다고 확신한 이유가 설날 떡국론이라고 있어요. 떡국론.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설날 김문수 노동부 장관 공간에 가서 떡국 먹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요? 국회의원들이요? 네, 아니, 국회의원들 말고 예. 현재 당협위원장이나 지금 윤석열 쪽에서 팽당한 낭인들이 있거든요. 예,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서 떡국 먹으러 국민의힘 간 사람. 정치인들 대표적으로 이제 엘리트들이 많아서 당협위원장 다 변호사일 거예요. 예. 근데 이분들이 1월 1일 신년에 아니면 이번에 설에 구정설에요. 네, 예, 제가 예, 이제 예. 물어봤더니 예. 제가 취재한 사람만 이제 크로스로 한 7명이 떡국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가 정치부 10년 했지만 떼밥을 먹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각각. 테이블에 이렇게 이런 떡국은 그냥 밥 먹고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부부 있죠, 부부. 예. 김문수 장관님하고 사모님. 예. 그리고 이쪽 부부 있죠. 예. 이렇게 넷이 먹는 거야, 넷이. 이걸 시간을 쪼개가지고. 7명이나. 예, 7팀이. 제가 취재된 것만. 예.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사는 방법이거든요.
오세훈 왕자병 걸려가지고 아직도 대밥 먹습니다. 자, 우리 이정주 기자님의 개인 의견입니다. 아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거기 당협위원장들이 아직도 왕자병을 못 벗었어 막 이러면서 고생을 더 했네. 당에서 나온 말이에요. 취재한 결과. 아니 뭐 제 개인 의견도 저도 동감하는데 뭐 저는 취재한 거 코테이션 따드리니까.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사실 매력이 없죠. 그리고 평론가님 말대로 그 본선 경쟁력은 오세훈 시장이 더 높아요. 맞죠? 근데 이 딜레마는 시기적 딜레마가 뭐냐면 탄핵되기 전까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캠프를 꾸려도 부담이 없어요. 근데 김문수 캠프는 이 딜레마가 있어. 탄핵이 되기 전까지는 미안하지만 탄핵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돼. 실제로 물밑에서는 굴리지만 겉으로는 그래 조기 대선 합시다. 그러면 전환길이 말했잖아. 이런 후레 자식들아. 후레 자식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딜레마적 지금 타임에 와 있어서 그렇지 곧 파면이 되잖아요. 네. 이 떡국 먹었던 사람들 떡국 개파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등장합니다. 등장하고 보쌈을 누가 하는. 보쌈 상대. 왜냐면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이 디테일을 뭐냐면 김문수 장관이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만드는 이 기술을 안다는 거는 제가 그 와이프 있죠. 그러니까 부부 동반이라는 거. 이게 포인트야 이게. 이쪽에 와이프분이 왔다는 거지. 사실 저도 와이프 있지만 의사결정 와이프가 해요. 네. 막 와이프가 너 왜 오세훈한테 안 가? 내가 봤을 때 오세훈이 팬시해. 가야 돼요. 내일 하나 와이프가 한동훈 멋있는데 왜 욕해? 제가 아마 방송에서 욕 안 할 거예요. 잘. 네. 그만큼 여성의 그 부부간에 집에서 여성의 그 의사결정권이 크거든요. 근데 김문수 장관이 그런 센스가 있는 사람이야. 불러서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것도 공간에 불러서 그 아무도 없는 공간에 딱 4시 이 오붓한 시간을 하면서 떡국으로 대접하는 거야. 이거 무조건 원래 초안지에도 나오잖아요. 유방이 사람 모을 때 이렇게 모읍니다. 떼밥으로 못 모아요 사람은. 너무 재밌는데 이정주 기자님이 가셔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마지막 거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마무리 발언으로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2심이 지금 3월 26일 선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원직 상실력이 나오냐 아니냐를 두고 이제 물론 대법원 선고까지 가야 되겠지만 정치적인 스케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냐라는 해석이 있는데 세 분 다 X를 드셔가지고 왜 그렇게 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짧게 하시죠. 아니 저는 뭐 이 2심 이거는 사실 선거법이 좀 어렵긴 하죠. 사람들이 복잡하긴 한데 단적으로 하나예요. 만약 이 법을 물론 선거에 나와서 토론하거나 TV 토론하거나 TV 나가서 허위 사실을 말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근데 법치주의는 뭐냐면 비례 원칙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이걸 비례 원칙으로 봤을 때 미국이나 어떤 선진국에서 어느 나라가 선거 때 말했다고 그걸 의원직을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상실을 시킵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난번 대선 때 있잖아요. 트럼프가 경선하면서 그리고 본선에서도 뻥을 엄청 많이 쳐. 근데 가셔야 되는데 미국 사례까지 가면 너무 기울이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트럼프의 뻥을 뭐 볼티모어 노동자의 뭐 소득이 낮대 뭐 36% 올랐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뻥을 치는데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그런 식으로 뻥을 치니까 밑에서 팩트 체크가 들어가요. 그 매체가 박스뉴스든 실시간으로 딱딱딱 해서 이걸 잡아주는 거지. 이걸 법으로 누가 기소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의 정신상 이게 상실력 나와서 결국 대선 가도를 막으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정도의 비례는 아니다. 네. 그 공직선거법상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의원직 상실된 사례가 있기는 한데 그 경우에 이재명 대표 사례를 바로 등치시키는 어려운 게 그건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좀 약간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보았을 때 이것이 명백하게 사전에 준비되어 있고 어떤 의도가 명확하고 이런 것들이 좀 짜여져 있어야 되는 게 가능한 건데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지난번 그러니까 유죄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의원직 상실형이 또 나올까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0만 원 그 우리 박지원 의원도 얘기를 했던데 그 정도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는 예측입니다. 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는 거는 말씀해 주셨고 저도 특히 김문기 알았다 몰랐다를 가지고 처벌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얘기를 했어요. 뇌구를 뜯어보지 않는 이상 그거는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아니 부하 직원 모를 수 있어.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문제다. 그런 생각을 했고 뭐 그거를 비판할 수도 있고 뭐 옹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법조 쪽의 얘기나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2심 재판부가 굉장히 이거를 이제 부장판사 3명이서 하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일정도 지키고 하는 게 오히려 약간의 무죄 심증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무죄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굳이 베팅을 하자면은 좀 그쪽으로 베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본격 정치의 계절, 사실 언제나 정치의 계절이긴 했는데요. 3월은 더욱더 다이나믹할 거기 때문에 이 세 분의 예측과 함께 3월을 기대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의 뉴스인 2월 28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